30년간 수천 명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 장례 명장이십니다. 우리 유재철 장례 지도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직접 좀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유재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요즘 유해진 씨가 파묘에서 연기한 네. 예, 이제 그 장례 지도사 그 이제 역할을 우리 그 이제 유해진 형님이 좀 맡으셨잖아요. 네. 뭐 바로 날 잡을게요. 네? 향나무관이 있네. 이거 예전에 왕가에서만 쓰던 건데. 혹시 저 파묘는 보셨습니까? 네, 첫날 봤죠. 아, 첫날 보셨어요? 네. 좀 보시고 나서 좀 어떠셨어요? 저희 아들, 딸하고 같이 봤는데 아들, 딸들이 실망해갖고. 왜요? 아니, 이제 네. 처음에 보셨죠? 예. 그 보면 왜 파묘에서 관뚜껑 열고 이제 귀중품이 나오잖아요. 네. 가족들이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어. 어른이 나오신데 어디를 보냐고. 네. 어디 어르신 깨우는데 쳐다를 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 넣잖아요. 네. 아. 원래 안 그러시니까. 아, 그쵸. 그러니까 원래 안 맞아요. 근데 그걸 그러니 우리 아들, 딸이 아니 아,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영화 속에 네. 나오니까 네. 좀 이제 우리 장대 수님께서 좀 보기 민망했다. 이게 그 장재현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이장 현장을 우리 그 감독님께서 여러 번 쫓아다니셨다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이제 시나리오를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나요. 유명한 무속인들, 그다음에 풍수지리사 분들, 그다음 장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한 2년 가까이 부대 끼면서 같이 이장도 하고 2년을요? 예, 수업도 듣고 4년 전인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4년 전이요? 네, 그래서 저보고 생각한 게 있어서 이장하는 것을 쫓아다녀야 되겠대요. 그래서 대뜸 제가 먼저 물어본 게 이장하려면 삽질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삽질할 줄 아시냐 했더니 군대에서 많이 해봤대요. 네. 실제로 가보니까 잘 못하시더라고. 또 여기 그 이제 실전 삽질하고 여기 좀 그쵸. 차이가 좀 있었군요. 예, 많이 할 때는 저희가 포크레인을 쓰는데 뭐 한두 개 할 때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하거든요. 근데 마무리하고 이럴 때도 이제 사람이 직접 손을 하니까 직접 해보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파묘의 전개에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죠. 한 묘자리에 관이 2개가 묻어져 있는 첩장. 야, 아, 네. 저도 이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첩이라는 게 이게 서로 겹쳐져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제 어떤 재벌집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갔는데 보통 저희가 3m, 4m 정도를 이제 폭으로 파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2m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한 2m 정도를 파고 내려가서 이제 관뚜껑을 열고 거기는 유골을 다 모셔서 나왔어요. 작업이 다 끝나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한쪽이 흙이 무너지더라고요. 한쪽 흙이요. 네, 그러면서 그쪽에 관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그런 걸 첩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쓴 이제 명당자리나 이런 데 기운을 받으려고 옆에서 또 이렇게 쓰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게 몰래 와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렇죠. 관을 도둑으로 쓴 거죠, 이렇게. 예. 이제 좋은 자리들, 이게 명문가들이나 아니면 세도가 이런 데들은 얼마나 좋은 그 풍수들이 오셔서 봐주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좋은 데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살짝 끼어드는 거죠. 아니 정말 이게 좀 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네요. 아니 올해로 장례 그 지도사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1994년도 제가 36 시작했으니까 올 10월 달이면 30년. 30년. 야. 네. 산소를 정리한 거 이런 것들 따지면 그것도 한 4,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장례 지도사님께서 역대 대통령들의 그 장례도 좀 치르셨다고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좀 전 대통령 분들의 그 장례를 맡게 되신 겁니까? 잠자고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깨우더라고요. 1시쯤에 새벽 1시에 뉴스에 자막이 떴다는 거예요. 최계 대통령 서거. 예. 근데 제가 바로 일어나더니 그냥 세수만 딱 하더니 가방 들고 나가더래요. 갑자기 그 새벽에?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그냥 간 거죠. 연락을 받으신 게 아니고? 아니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왜 가셨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그 한 13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쯤이면 대한민국에 좀 큰 스님들 연결식이라든가 장례 이런 걸 제가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장례는 뭐 몇십 명, 몇백 명이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이 오시거든요. 막상 이제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셨다니까 제가 뭔가 할 일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가신 거구나.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비서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비서님들이 자기들 이제 정신이 없는데 대통령 장례는 이제 27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인사도 없어지시고 그 담당자들이 다 이제 바뀐 거죠. 처음이잖아요. 27년 만이니까.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 당연히 뭐. 그러니까 27년여간 우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국가적인 또 이 장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장례식을 뭔가 진행할 그래서 이제 장례 지도사님께서 하시게 된 거군요. 아니 그 처음 그 장례 지도사를 어떻게 시작을 하신 겁니까? 젊었을 때 뭐 너무 어렸을 때 아무 세상 모르고 사업이란 거 시작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마음 추스리려고 한 게 이제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 따라서 이제 그 장의사를 해갖고 그 친구가 꽤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 한 3년 먼저 시작했는데 이거는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네 실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대. 그럼 열심히 하다 보면 영가가 도와줘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부감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27살 때 아파트 방화문 설치 사업을 했다 망했고 당시 절에서 만난 친구가 장의사로 큰 돈을 벌었다길래 시작을 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요건데 근데 그게 이제 하고도 이제 식구들한테 얘기도 못 하고 처음에는 이게 주변에 좀 알리지 않으셨다고요? 못했죠. 딸이 있거든요, 제가. 첫째 네. 딸인데 그때 4살짜리였어요. 네. 딸 시집 어떻게 보낼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치. 장의사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한 3달, 4달 동안 배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누라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아버님이나 형제들한테는 한 10년 동안을 제가 뭐하니? 넌 요새 뭐하고 먹고 사냐? 그래서 명절에 가서 이제 친척분들 만나시면 제가 물어보죠. 뭐 행사 기획한다고. 근데 맞더라고 이게. 이것도 행사 기획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소풍에 대한 행사 기획. 마지막 소풍에 대한 행사 기획. 이벤트업이죠. 네, 그렇죠. 기획실장이라고 해서 지금도 30년 전, 25년 전에 만난 스님들은 저보고 유실장 이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또 지금하고 사실 그때하고는 좀 문화가 그렇죠. 직업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아니 장례 지도사로 치렀던 첫 장례 혹시 좀 기억이 좀 나십니까? 그게 제가 전라도 광주에 가서 이제 일을 배울 때인데요. 어떤 아저씨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아저씨 때문에 알게 됐으니 이왕이면 좋은 데 가시라고. 기도를.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은 마쳤죠.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 광주의 숙소에서 눈을 붙이는데 이렇게 누가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면 없어지죠. 뭐 다시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또 누가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 시선이 느껴지시는 거군요. 네, 그 기운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며칠을 이제 끙끙 앓다가 그래서 그 아저씨에 대해서 저희 지도법사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 스님께 여쭤보니까 이놈아 네가 무슨 마음을 먹고 했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저씨 좋은 데 가시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놈아 그거는 염라대왕이나 누가 하는 거지. 성직자들이 하는 거지.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염장이가 뭐 하는 거냐. 아니 뭐 염해서 뭐 잘 모셔서 매장하고 가족들 좀 위로하고 이런 일이다 그랬더니 그 일만 하려는 거야.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데 갈 것이고 나쁜 일 했으면 지옥 갈 것인데 네가 집착을 하니까 그 영가가 떠나지 않고 네 연태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내가 이제 깨달으니까 그날 자는데 안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좀 보인다라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가의 기운이라든가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기운이 있는 거, 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느끼신다는데, 그러니까
뚱뚱하신데도 굉장히 가뿐가뿐하게 염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깡 마르셨는데도 되게 힘든 게 있어요. 나중에 여쭤보면 돌아가실 때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있고 죽음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근데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아, 참. 아니 그 저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좀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는 좀 장례가 있습니까? 제 생각나는 거는 법정 스님인데 그건 참 본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본인은 40살 때부터 그 글에다가 그렇게 쓰셨어요. 내가 죽으면 번잡스러운 장례 치르지 말고 내 입고 있는 옷 그거 입은 채로 그냥 번잡하지 않은 데서 그냥 답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참.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표정 자체가. 마지막에 본인 스스로도 표정 자체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승복 입은 채로 그대로 답이해라 이렇게 써 있으셨거든요. 관도 준비하지 말래요. 그 밑에 큰 주차장에서 그 답이장까지 가려면 경사가 10도, 15도 정도 되는 대로 한 남자 걸음으로도 한 15분, 30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행렬이 가면 이건 1시간이에요, 그냥. 근데 그것을 관없이 어떻게 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보통 이제 오대산에 들어가셔서 계실 때 나무 그늘 밑에 뭐 이제 바위나 이런 데 거쳐 갖고 어떤 평상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낮잠도 주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처음에 이제 제가 잠자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깨끗한 옷으로 이제 승복 갈아입혀드리고 거기다가 모셨죠. 평소 즐겨 쓰던 대나무 침상에 누워 혼이불처럼 가사 한 장만 덮인 법구는 무소유의 극치였다. 불 들어갑니다. 불 들어갑니다. 그냥 한마디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냥 법정 스님 다 어때 장례가. 저는 그게 최고의 찬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 무언의 법문을 하시는 거죠. 법정 스님이 스스로 몸으로 펼치는 법문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는 이제 생을 어떻게 살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혜 선생님은 그때 오셨던 이제 송혜 선생님. 네. 두 분 제일 처음에 오셨잖아요. 네. 네, 그때 왔을 때. 그때 계셨던. 그때 안내할 때가 제가 안내한 거죠. 예. 네. 그러셨군요. 네. 뭐 나이 상관없이 막 어린애들도 오고 막 나이 드신 분도 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뭐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1년 벌써 그렇게 되시죠? 좀 됐죠. 네. 예, 근데 큰 어르신이셨는데 이게 참 가끔 정말 좀 송혜 선생님이 이렇게 좀 뵙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참. 그렇게 송혜 선생님도 그렇게 편안하시더라고요. 편안하셔요. 표정이. 마지막에 제가 염할 때 이제 보잖아요. 이제 어른이 좀 계시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장례 후에 30년 동안 자꾸 한 분 한 분씩 떠나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이 직업에 지금 하신 지가 한 30년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달라진 장례 풍습이나 풍경이 좀 있습니까? 그 뭐 결혼식이나 뭐 돌잔치 같은 데 가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독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장례 쪽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년에 돌아가신 피아니스트 유이치 사카모토 씨가 본인 장례식장에 틀 플레이리스트를 남겼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화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노래도 이제 선곡 가수가 있고 아니면 신앙송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죠. 그리고 그렇군요.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네, 제가 치른 이제 6분의 대통령이나 큰 스님들 장례뿐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문화예요. 고인께서 이제 어떻게 사셨는지. 아니 그 좀 어떤 수천 명의 마지막 길을 배웅을 하시면서 좀 우리 장례 지도사님께서 좀 깨닫게 된 뭐 그런 진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진리 있죠. 누구나 죽는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죽음을 이제 잘 관찰하고 그 이제 크게 큰일 하신 분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경우 또 그럴 수 있고 미국에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늘상 아침에 나가면서 거울 보고 그랬대잖아요. 내가 오늘 일이 마지막이라면 네가 지금 할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갖다가 17살 때부터 했대요. 야. 40여 년 그렇게 했으니까 보통 사람의 몇십 배, 몇백 배 일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보통 이제 죽음의 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차분한 데 가서 명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명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신 거죠. 보통 이제 장례식장 가면 상주분들 뵈면 네. 선뜻 인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이게 뭐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가 힘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로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제일 좀 올바른 방법일지 좀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거요? 네. 네. 그냥 눈빛으로 네, 맞아. 그리고 뭐 손을 벌리면 손 잡아주든지 뭐 이렇게 도닥여든지 네, 네. 그게 제일 낫지. 제일 그 장례식장 와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대.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거 반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감정이 치솟을 텐데. 눈빛으로 그쵸? 아니면 뭐 이제 가벼운 예, 악수나 우리가 이제 말 안 하되 그 무언에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 그렇군요. 이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늘상 어릴 때도 가끔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그냥 블랙아웃처럼 그냥 죽게 되면 그냥 딱 끝나는 건지 필름 끊기듯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또 가는 다른 세상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미래에 어떤 영가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이제 지금도 믿는 거고 전생 환생을 한다는 것도 지금 뭐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것도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